안경사 국가고시 1타 강사 복쌤의 개념 정리. 이번 시간에는 안경광학에서 매년도 출제되고 있는 피사체 심도 또는 초점 심도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피사체 심도는 이제 설명하기 전에 창난원이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명한 상이 결상되는 지점에서 벗어난 정광원에 의한 빛.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선명한 상이 결상되는 지점이라고 하면 우리 눈으로 기준으로 할 때 망막을 예로 들 수 있죠. 그 중에서 중심화를 오목을 예를 들어 말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이제 블록렌즈의 초점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초점은 이렇게 되지만 이 초점이 되기 전에는 이렇게 초점이 늘어난 형태로 이렇게 보인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벗어난 정광원에 의한 빛이니까 여기를 지나면 이렇게 다시 커져가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점에서 결상된 지점에서 벗어나게 되면 얘가 점이 아니고 그 점이 커져 있어서 마치 원의 형태로 보이게 된다. 그래서 창난원이라고 얘기하고요. 창난원의 즉 정광원의 위치가 초점에서 벗어날수록 이제 이거 정확히 창난원이죠. 창난원의 위치가 벗어날수록 정광원 위치가 벗어날수록 채널의 크기는 증가한다라는 말. 그러니까 초점에서, 이 말이 헷갈리시면 초점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이 그림 이해하시면 돼요. 벗어날수록 이 창난원의 사이즈는 점점 커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거, 창난원 중에서 가장 좋은 시력이 나오는 최소 사이즈의 부분을 우리가 최소 창난원이라고 하죠. 창난원 중에서 가장 작은, 즉 점은 아니지만 초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보다는 조금 크지만 그래도 최대 시력이 나올 수 있는 최소 사이즈를 우리가 최소 창난원이라고 하고요. 얘가 이제 나중에 최소 창난원이 난시가 있는 경우에 망막이 올라가게 되면 그래도 가장 좋은 시력이 나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최소 창난원을 우리가 망막에 올리는 굴절력 값을 등가구면 굴절력이라고 하죠. 등가구면 굴절력 값이랑 연관이 있죠. 요 값으로 교정으로 한다. 역으로 교정. 자, 그 다음에 허용 창난원이라는 말은 망막 결상면, 이제 망막을 결상되는 면이라고 할 때, 이제 이거는 우리 눈으로 보면 망막이지만 렌즈로 보면 결상면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망막 또는 결상면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일정한 한계 직경 내의 창난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초점을 벗어났을 때 어느 정도까지 사이즈의 창난원 범위까지는 얘가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느냐 이거죠. 이거를 안과 함께 해상력에 영향을 준다 이거죠. 해상력에 영향을 준다. 꼭 요 점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한 이 정도 범위에 맺히는 창난원의 사이즈는 다 선명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면 해상력이 좀 넓다, 해상력 범위가 넓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눈에서의 허용 창난원의 크기는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우리 눈은 시세포의 크기와 관련이 있고요. 얘들 즉 시세포라고 하게 되면 원볼과 막대세포의 크기와 관련이 있고요. 얘들보다 작은 창난원 또는 창난원 또는 상이 결상될 때 선명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포보다 커져버리면 얘는 선명도가 정확하게 시세포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명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시세포의 크기보다 작게 또는 최대 커진다 그러더라도 시세포 크기만큼만 되어야지만
얘가 선명도를 유지할 수 있다. 딱 그 정도 범위까지, 앞뒤 범위까지만 선명도를 유지시킬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뭐랑 관련이 있냐면 이제 해상력이랑 관련이 있는데, 해상력이란 단어가 어떤 거냐면 일정한 한계 직경에 창난원상이 맺혀도 이상적인 점상으로 맺히는 것. 점상이란 말이 우리가 눈으로 말하면 항상 말하는 초점 같은 거죠. 초점처럼 맺힌 것과 같은 선명도로 맺힐 수 있는 것들이고요. 시세포의 크기가 C세포가 일정한 크기의 직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이 이 직경의 크기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너는 동일한 선명도로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눈의 해상력과 관련 있는 애들은 결상의 위치도 중요하고 창난원의 직경도 중요하죠. 얘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누구보다 C세포의 크기 또는 직경보다 작거나 같아야지만 선명도를 해상도를 유지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해상도가 동일한 선명도가 유지된다 이런 말이 어떤 거냐면 우리 사진 찍을 때 아웃포커싱, 인포커싱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아웃포커싱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가까이 있는 사물 선명하게 두고 주변에 있는 거 이제 포커싱 다르게 한단 말은 주변에 있는 흐리게 만드는 것들 있잖아요. 또는 아웃포커싱 멀리 있는 게 선명하고 가까이 있는 게 흐린 거고요. 인포커싱은 가운데 있는 가까이 있는 사물을 선명하게 맞추고 상대적으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살짝 흐리게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게 만들어줘. 이런 것들인데 이 범위를 정하는 거를 우리가 해상도를 제한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거 사진 찍을 때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피사체 심도, 초점 심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피사체는 다른 말로 하면 물체고요. 초점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상이죠. 그래서 물체의 범위, 상의 범위인데요.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물체 거리의 허용 범위. 물체가 자,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5m형 시력표를 가지고 시력 검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여기 서 있고 여기에 있는 시력표까지 거리가 5m입니다. 딱 5m입니다. 5m. 자, 5m인데 5m에 딱 써서 측정을 해야 정확하게 1.0 시력을 측정할 수 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이 사람이 이 자세가 이런 식으로 돼서 앞으로 살짝 기울어요. 이렇게 돼서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봅니다. 아까 이렇게 잘 보기 위해서 상체가 살짝 앞으로 나오면서 거북목도 쓰면서 나오면 이 거리가 만약에 줄어들죠. 4m 85 정도로 줄어들어요. 이렇게 했을 때도 우리가 동일한 시력을 유지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이럴 때도 동일한 시력을 유지한다고 하게 되면 여기 움직이는 15cm 범위 내는 다 피사체 심도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물론 이렇게 범위가 넓진 않겠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동일한 시력값, 선명도 값을 유지시킬 수 있는 앞뒤 허용 오차 범위를 우리가 피사체 심도라고 하고요. 허용 최대 창난원 직경보다 작은 창난원을 만드는 물점 거리의 허용값 범위. 그냥 쉽게 말하면 선명함을 유지할 수 있는 물체의 허용 범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점은 상이니까 망막에 맺히는 거죠. 그래서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상면의 전후 허용 범위입니다. 망막을 기준으로 여기가 망막 딱 가운데 망막이라고 했을 때 앞뒤의 범위, 이 범위를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선명해 볼 수 있다. 동일한 선면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해주는 그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피사체 심도 범위 내에 물점에 대응하는 상공간의 범위, 즉 피사체 범위 여기에 있는 물체가 여기 맺히고 여기 있는 물체가 여기 맺힌다고 했을 때 이 피사체 물체의 범위 내에 있는 물점에 대응하는 상공간의 상들의 결상 범위다. 이렇게 그래서 두 개는 항상 동일한 개념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망막의 위치를 앞뒤로 이동시켜 상의 선명도가 변하지 않은 창난원 직경의 최대값 이내의 이동거리 이내에 망막이 이동할 수 있는 범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점 신도는 망막 결상면의 이동 결상면을 기준으로 앞뒤에 선명도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결상 범위고요. 비사치 심도는 물체가 있을 수 있는 거리 동일한 선명도를 유지하는 물체의 허용 범위가 되겠다. 이 두 개 개념만 우리가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죠. 피사체 심도를 증가 또는 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공식은 이렇습니다.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P분의 이 P0, 여기 정확하게 P라고 읽는 것도 좀 애매하지만 그냥 P라고 읽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KD' 플러스 S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밑에 허용 장난원의 지름, 직경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K 동경 배율 요거 두 개는 거의 고정값이라서 크게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변수로 두지 않고요. 우리한테 문제로 주어지는 애들은 보통 얘들입니다. 얘들은 우리가 케이스로 다 변화시킬 수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한테 문제로는 요 세 가지 녀석들이 언급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자, KP만 분모고요. 나머지 여기는 다 분자에 해당하는 녀석들이죠. 그러면 여기 이게 구한 게 비사체 심도니까 비사체 심도는 깊어지려면 수치가 커진다는 말이 깊어진다라는 거니까 깊어지려면 분자 값은 커져야 되고요. 분모에 있는 값은 작아져야 되죠. 그래서 입사동의 동공직경, 입사동의 직경 또는 동공직경이라고 하는 요 P 값은 작아져야 되죠. 얘가 작아져야 얘가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반비례한다 이거고요. 물체 버전수 크기의 반비례. 물체 버전수는 여기 있는데 왜 얘는 분자에 있는데도 반비례하냐면 물체 버전수 값이잖아요. 버전수 값이고 버전수 값은 거리분의 1로 역수로 구하죠. 그러면 얘는 물체 거리가 되겠죠. 이런데 왜 버전수 값이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아져야 좋냐면 반비례하냐면 얘는 물체는 어디 있죠? 눈앞에 있죠. 그래서 얘는 항상 마이너스 부호 값을 가집니다. 그럼 여기 플러스로 되어 있지만 지금 공식을 정확하게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 S 값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빼기의 값이기 때문에 작아져야 좋다. 그러면 이 버전수 값이 작아져야 좋으려면 이 거리는 멀수록 좋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초점 심도, 피사체 심도는 물체가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멀리 있을 때 그 오차 범위가 좀 넓습니다. 오차 범위가 넓다. 가까이 있을 때는 생각보다 몇 센 조금만 변화시켜도 선명도가 달라지지만 멀리 있을 때는 그 생각보다 허용할 수 있는 앞뒤의 범위가 넓다라는 거. 중요하시. 얘가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신데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창난원의 직경 크기에 비례. 왜 얘는 분자에 있으니까 비례하고 눈의 굴절력에 비례한다. 이 D'인 값이 눈의 굴절력 또는 안광학계라고 많이 쓰죠. 안광학계의 굴절력에 비례한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를 조금 풀어서 얘기할 수 있죠. 얘를 풀어서 얘기하면 물체가 멀리 있을수록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물체 거리값과는 비례하는 거죠. 물체 거리값과는 비례하고 물체 버전수 크기는 반비례하고 이러니까 물체 거리와는 비례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거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요거 꼭 두 개가 반비례, 이거 어차피 버전스랑 거리의 역수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서로 반대 관계고 반비례 관계고 여기도 그 느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절대 헷갈리지 않게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더, 눈의 굴절력에 비례한다는 말은 얘를 좀 풀었으면 근시와 원시 중에 누가
초피사체 심도가 깊어질 가능성이 크냐라고 깊으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근시가 더 깊죠. 왜? 근시는 눈의 굴절력이 60 이상이고 얘는 플러스 60 디옵터 이상이고 얘는 플러스 60 디옵터 미만이잖아요. 초가고. 그러니까 눈의 굴절력이 근시가 더 세기 때문에 원시보다는 피사체 심도 깊이가 더 깊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져서 나올 수 있어요. 풀어져서 나온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더 동공직경, 입사동의 직경에 반비례한다고 했으니 낮이랑 또는 낮과 밤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낮과 밤을 비교했을 때 동공직경이 작아지면 얘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피사체 심도는 깊을 가능성이 크냐 깊냐, 밤에 깊냐라고 했을 때는 낮이 깊다 이렇게까지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개념을 정리했냐 안 했냐 물어보려면 이 그냥 공식 두고 요 문장만 가지고 풀었으면 요거는 간단하지만 이거를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이건 완전 개념이 확실히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더 집중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 판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초점 신도는 얘기 나올 때는 항상 피놀과 같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 아까 동공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좋다 그랬는데 동공의 크기를 작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피놀이잖아요. 그럼 피놀을 쓰게 되면 동공이 작아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연관지어서 강수치 나올 거고요. 그래서 작은 구멍을 두어 시력이 향상되는 것을 말하는데 입사동의 직경이 작을수록 초점 신도 및 피사체 심도는 증가 또는 깊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깊어지면 시력이 향상되더라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가 근시 안에 피노를 써서 시력이 증가되는 이유가 다 이런 거죠. 그럼 요것도 생각해 보면 피놀 효과는 누구와 관련이 있는 거죠? 피사체 심도를 이용하는 거고요. 심도 또는 초점 심도 깊이를 가지고 풀어가는 건데 얘는 누구랑 연관이 있죠? 눈의 굴절력이 클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피놀 효과는 보통 우리가 알듯이 근시에서는 효과가 크지만 원시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시처럼 드라마틱하게 커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피사체 심도 자체가 깊어지는 게 근시보다는 원시가 훨씬 덜하기 때문에 그렇다. 요거까지도 이렇게 다 한 개념으로 묶어서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번만 딱 개념 잡아 놓으면 앞으로 나머지 문제는 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피놀 사용의 결과로 광학적 이상, 안과적 질환에 의한 시력 저하와 유무를 판단한다. 이거 굴절검사 예비검사용으로 쓰죠. 시력 저하가 왜 나타나는지 확인하려고 쓴다. 자, 그러면 동공 크기와 시력 관계에 보면 동공 직경이 클 때 시력 증가 요인이 무엇이냐면 우선 회절 현상이 감소되면서 시력이 증가돼요. 망막 조도, 망막이 밝아지면서 시력이 향상됩니다. 요 두 개는 동공이 커졌을 때 시력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동공이 커졌을 때와 동공이 작아졌을 때 비교하면 동공이 작아졌을 때 시력이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낮과 밤 시력을 비교했을 때는 낮에 밝을 때 시력이 더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면 동공이 클 때 밤이라고 하게 되면 시력 증가 요인이 있고 동공이 클 때 시력 감소 요인도 있는데 왜 얘가 효과가 시력 감소 요인이 왜 더 크냐면 우선 초점 심도가 얕아지기 때문에 시력이 선명하게 유지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들어서 시력이 저하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수차가 상승하면서 시력이 저하됩니다. 근데 이 두 녀석 값이 이 녀석들 값보다 큽니다. 그러다 보니 시력 감소 요인이 더 커서
특히 수차와 초점 심도에 의한 시력 변화의 효과 값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크기 때문에 시력이 동공이 커졌을 때 시력이 떨어지고 저하되고 동공이 작아졌을 때 시력이 증가되는 부분들이 다 요거 두 녀석들의 능력 때문에 결과로 그렇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꼭 잘 기억하세요. 요거 꼭 잘 기억하시고 시력이 그럼 동공이 작아졌을 때는 요거가 초점 심도가 깊어지고 수차가 감소되면서 시력이 증가하겠죠. 이런 효과입니다. 피를 쓰면 시력이 좋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그래서 뭐 그림으로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지금 산동된 상태죠. 동공이 클 때잖아요. 클 때는 원점거리에서 조금 벗어나게 되면 조금 원점거리니까 여기 E자가 있어야 선명할 텐데 여기서 조금 뒤로 했더니 얘가 흐려 보여요. 동공이 클 때는 피사체 심도가 얇고 좁아서 피사체 심도보다 먼 위치에 있으면 흐리게 보이게 된다. 얘가 피사체 심도 허용 범위인데 조금 멀리 넣었더니 얘는 선명을 못 보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피놀을 써서 지금 피놀 렌즈를 써가지고 피사체 심도를 똑같은 물체 위치라 하더라도 피사체 심도가 여기까지였는데 이만큼 더 늘려버리면 이만큼을 늘리게 되면 증가시키게 되면 똑같은 위치에 있는 시력표도 똑같은 사람이 볼 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왜? 피사체 심도가 깊어지면서 피놀을 대면 동공이 작아진다. 작아지는 효과죠. 이렇게 되니까 피사체 심도가 깊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 시표가 피사체 심도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선명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시력이 마치 향상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사체 심도는 국시 문제 푸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요소지만 이거는 우리가 임상에 졸업하시고 임상에서 굴절검사 할 때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도수 025 디옵터 단위의 도수를 한 단계 올리는 것과 내리는 것에 비했을 때 시력 차이가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요 피사체 심도의 또는 초점 심도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절 레그나 피놀이나 또는 예민하게는 안경테의 VD 값 변화에도 시력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 주신다면 훨씬 좋은 검안 결과값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국시뿐만 아니라 치고 나서 합격하고 나셔도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우리 안경사로서의 성장을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제 안경광학 파트에서 매년 출제되고 있는 피사체 심도에 대한 내용을 개념 정리를 했고요. 여러 영상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면 이제 구독, 좋아요,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직 또 다른 문제집이나 모의고사를 구매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제 안경사 최종 모의고사 교재 구매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책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에 대한 풀이는 제가 라이브 시간에도 꾸준히 하게 할 테니까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유튜브 채널 봐주시면 도움되는 영상이 많이 있을 거고 그때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 여기 네이버 카페와 카카오톡 오픈톡방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셔가지고 질문하시거나 궁금한 거 남겨놓으시면 톡방은 그때그때 바로 답변이 가능할 거고 네이버 카페에서는 남겨놓으시면 댓글 댓글로 답변해드리면 질문하신 분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같이 볼 수 있을 거라서 같이 공부하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자, 이제 오늘 피사체 심도에 대한 개념 정리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 없다고 개념 정리 소홀히 하지 마시고
조금 투자하셔가지고 개념 정리를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